이런 것들 없이 월세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상담 오셨던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내용인데요. 그분은 처음 상담 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상담을 오셨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님이랑 같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국세청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성격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성격에 따라서 자기 성격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어떤 한 일을 30년 정도 하다 보면은 그 일에서 오는 어떤 특성들을 본인이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세청에 30년 어때요? 그냥 듣기만 해도 꼼꼼하고 뭔가 정확한 걸 원하고 숫자에 밝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분이 이제 따님 두 분이 하시는, 그러니까 자매가 이제 저희를 통해서 뭔가를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셨고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같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읽어드리면, 그분이 이제 국세청에서 30년 근무를 하셨으니까 지금 연금을 받고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연금처럼 월세를 받는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내가 연금을 받고 있어서 연금처럼 월세를 받고 있다, 연금형 부동산 이게 되게 끌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질문이 연금처럼 어떻게 월세를 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입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그날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드릴 거예요. 연금처럼 어떻게 월세를 받게 되느냐, 그리고 건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세입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 가지가 하나인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걸 별도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 연금처럼 어떻게 월세를 받게 되느냐. 자, 저희가 임대 관리를 해드리는 시스템을 얘기해드리면 세입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약속한 월세를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해드려요. 이미 실제 이거를 진행한 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6년째예요. 세입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내지는 복비가 나가든 뭐가 되든 여기에서 문제가 있든 어떻게 되든 뭐 장기 공실이 되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저희가 약속한 월세를 지급해드려요. 그러면 야, 그럼 중간에서 엄청 빼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마진을 본다면 이거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과연 어떻게 하길래 연금처럼 월세를 보장해 주느냐, 이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부터 먼저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연금처럼 월세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은 제가 그걸 진행하는 기본 여건이 제가 입지 선택해야 돼요. 제가 건축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돼요. 즉 입지 선정, 건물의 모양, 내부 구조, 그리고 또 하나 세입자 관리까지 제가 해야, 이 세 가지가 돼야 제가 연금처럼 월세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적용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입지 선정에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린다면 제가 강남에 산 지가 뭐 하여간 수십 년이 넘었죠. 그리고 이 일을 한 지만 해도 10년이 훌쩍 넘었단 말이에요. 뭔지 뭐라고 딱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는 돼 안 돼가 감이 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경영에 관한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수치, 뭐 통계, 뭐 그리고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안 해야 되는 이유도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결정하는 거는 CEO의 감이라고 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 거 조사 안 하고 그냥 찍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 감이라는 게 말로 설명하기엔 참 애매한데 여기는 돼 안 돼가 어쩌다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늘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입지를 봤을 때 짓고 있는데 저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게 늘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매번 테스트를 해봐요. 저는 제 상황 가지고 테스트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상황으로도 테스트를 하고 뭐 짓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지어지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것들을 늘 추적해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 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 잘하고 있으면, 어느 분야에 잘하고 있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감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 감의 영역이라는 게 이 지역에서 제가 다니면서 여기는 대로변이랑 가깝지만 여기는 상권 안 돼.
여기는 주거지지만 여기는 뭐 상가 될 수도 있어. 이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감의 그 영역에서 인정하는 입지 적어도.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구조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여기 크기는 어떻게 돼야 돼. 디자인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맞아졌을 때 제가 그거를 임대 관리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남권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강남에서 쭉 해왔고 뭐 서초구 아주 극히 일부만 했어요. 다른 지역은 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공실률이 이 지역에 높아진다. 그러더라도 저는 다른 누구보다는 커버할 수 있는 제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을 거고 뭐 관계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지역에서 해왔다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인프라?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저한테 유리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다른 지역을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물론 그 지역이 나쁘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신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강남 여기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보다 더 높은 확신을 저에게 줄 수 있는 지역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누군가에게는 나는 강남보다 우리 지역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지역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이 지역 중에서도 어느 입지, 어느 자리, 어떤 형태의 건물들로 해놨을 때 승부가 난다 안 난다 이건 제 지금 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장해드리는 거고 임대관리를 보장함에 있어서도 제가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플러스 볼 때도 있고 본전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면은 이거 분명히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부분 임대관리 부분이 안정권을 찾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이전에 이걸 모르고 시작했던 거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임대관리라는 게 있어서는 월세를 보장해주는 연금처럼 월세를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공실인데 월세 준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월세를 안 받는데 어떻게 월세를 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임대관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개가 있다고 치면 일부는 플러스, 일부는 본전, 일부는 마이너스. 근데 합쳐져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로 저희가 임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임대관리 시스템은 월세를 보장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건축을 어떻게 이것도 그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미 제가 한 게 20개가 훌쩍 넘어가고 있고 그걸 하면서 쌓인 노하우라는 게 저에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한 일을 시장에서 계속 괜찮게 평가받고 있다면 그거는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20번 넘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해오고 있고 최근에 지은 건물도 뭐 통으로 임대가 되기도 하고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뭐 잘 괜찮게 되는 것들 가보기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가보기도 하고 괜찮은 건물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더 나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진행을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을 20번 했다는 거는 뭐 민원은 수백 번 넘게 뭐 설계부터 해가지고 구조 뭐 외부 어떤 자재를 쓰냐 이런 것들 뭐 수백 수천 번 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저는 뭐 제 나름의 저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있죠. 그거를 해놨을 때 딱 어떤 시점에 괜찮은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세입자가 들어와서 만족해하거나 이러면서 제 스스로의 평가를 계속 해나가면서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지급하기 위한 베이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없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세입자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것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입자 관리도 사실은 처음 건물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몇 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건물 하나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몇 개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의 영역은 분명히 있고 그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건 해당 일을 단기간에 많이 경험하거나 긴 기간 동안 경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희의 임대관리는 마지막 경우에 많은 양을 단기간에 긴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연체하기도 하고 뭐 야반 도주하기도 하고 뭐 파손시키기도 하고 하여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상황들을 개인이 겪는다면 이거 대처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내 건물에 사는 세입자를 딱딱 정해진 룰대로만 대하기도 그렇고 인정적으로 대하기도 그렇고 인정적으로만 대한다면 대부분의 세입자가 좋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딱딱하게 하면 뭔가 마음이 여린 사람은 이거에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내지는 이거 나는 좀 여기랑 안 맞는다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아주 나쁜 세입자, 아주 안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 보통의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체는 당연한 거고 보증금 다 까먹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편이 아니라 하죠. 그러니까 잘 대해줄 땐 잘 대해주고 뭔가 어떤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이벤트를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해요. 월세를 잘 납부한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드리기도 하고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걸 저희한테 알려줘서 대처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의견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서 뭔가를 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역들이 개인이 직접 자기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 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축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월세를 보장하는 임대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것들 없이 월세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깔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그날 오셨을 때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임대 관리를 하고 있고 연금처럼 월세를 받게 해드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상담 오셨던 분이 궁금하셨던 그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밤 10시 반 정도가 됐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